미량 영양소들이 아주 채워지는 식단이 밥이나 빵에 들어있지 않아요. 고기, 우유에도 들어있지 않고. 네, 첫 번째는 블랙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 과일은 다른 과일에 비해서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이 베리류가 사실 사계절을 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냉동 과일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그런 가공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과자 대신 또는 가공 음료 대신에 이 베리류 과일을 이용한 어떤 스무디 음료를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당근하고 비트입니다. 당근 비트는 이제 뿌리 채소로 알려져 있죠. 또 이 빨강색 성분의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근은 구하기가 어려운 채소가 아니니까요. 당근 비트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눈 건강에도 좋고 항암 성분도 되고 위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당근과 비트를 활용한 이 건강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상추입니다. 요즘은 상추가 아삭한 상추, 또 로메인 상추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죠. 이 상추 안에도 굉장히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고 또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추도 식사를 하실 때 신선한 채소 중에 하나로 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아삭한 상추와 함께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은 잎채소로 또 케일이 있습니다. 케일은 항암력이 좋다고 알려진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방울양배추 이런 것과 같이 굉장히 항암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과, 당근, 케일 이 세 가지를 갈아서 스무디로 먹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한국인들이 많이 드시는 참깨입니다. 참깨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망간, 아연, 철분 등 이런 다양한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깨를 샐러드를 드실 때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굉장히 유익한 성분들이 같이 많이 흡수가 되니까요. 참깨도 꼭 놓치지 않고 드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엽산 성분이 많고요. 플라보노이드나 비타민 C나 다양한 항산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임산부들의 경우 이제 엽산을 또 처방을 받기도 하시는데요. 합성 엽산보다는 이렇게 천연 성분의 엽산인 딸기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봄에만 딸기가 나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는 좀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냉동 딸기를 활용해서라도 딸기를 스무디 음료나 여러 가지 갈아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냉동 딸기가 100% 생딸기만큼의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공 음료 또는 과자 이런 것 대신에 대용으로 딸기, 냉동 딸기를 이용한 스무디나 또 샐러드에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어딜 가나 건강한 음식으로 추천이 되죠. 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성분이 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자궁암 여러 다양한 암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마토도 빼놓지 않고 드시면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집에 가공식품을 없애고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을 아주 쌓아두는 겁니다. 네, 주방에도 거실에도 이 음식이 눈에 많이 보이게 노출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손 집으면 집에 보통 식탁에 빵이나 과자가 있잖아요. 이걸 다 과일로 또는 견과류, 씨앗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에 쌓아두는 것. 두 번째는 동물성 음식을 식물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고기도 많이 드시고 생선도 많이 드셨다면 이제는 콩을 이용한 요리를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완두콩도 좋고요. 병아리콩, 렌틸콩 굉장히 단백질도 풍부하고 콩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이섬유나 또 미네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고기 섭취는 한 번 정도로 줄이고 대신 콩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 콩을 활용한 여러 스프나 여러 소스들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와 씨앗을 활용해 보는 식사입니다. 아침에 우유나 시리얼로 드셨다면 이제는 과일이나 채소 샐러드에 견과류 씨앗을 같이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우유 시리얼보다는 훨씬 더 좋은 단백질
또 식이섬유, 또 비타민, 미네랄까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도 굉장히 좋지만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견과류 씨앗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DHA 성분들이 바로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두뇌 건강, 지능을 위해서 이 견과류 씨앗을 늘 먹는 습관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미료와 또 흰 밀가루를 없애는 겁니다. 채소화하는 것이 좋은데요. 설탕이나 정제 소금이나 흰 밀가루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독소를 일으키고 또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최소화하는 것. 사실 과일, 채소류, 견과류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요리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요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탕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달콤하게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또 지방간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을 줄이는 겁니다.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유 유제품이 결국 건강에 해롭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럼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물론 과일, 채소류, 콩류를 먹으면 굳이 대체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마시는 이 습관이 길들여진 아이라면 우유 대신에 두유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물성이 훨씬 더 안전한 단백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두유에 바나나를 갈아서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유 유제품을 줄이고 식물성, 바나나나 콩, 두유를 사용한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채소 스프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하루 종일 자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채소 스프를 만드는 채소 상당히 이건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한 3가지에서 6가지 정도를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당근, 비트, 무, 청경채, 단호박, 브로콜리, 케일 이런 정도로 가족들이 좋아하는 채소를 활용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아침, 점심, 저녁에 수시로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7번째는 매일 저녁 식사로 이 채소를 활용한 주 메뉴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콩을 활용해서 콩 스프를 만든다든지 단호박과 브로콜리를 활용해서 단호박 브로콜리 스프를 만든다든지 주 메인 요리가 채소 요리가 될 때 다른 불필요한 음식을 덜 먹게 되고 또 소화가 가벼운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식사를 채소 요리로 좀 간단하게 먹는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함께 7가지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연구하고 또 회의도 하면서 일단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서서히 조금씩 늘려가신다면 온 가족이 큰 병이나 또 잔 질병 없이 건강한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5가지 좋은 음식은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씨앗류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게 보통 단백질, 또 칼슘 이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무성 단백질이나 또 우유, 이 칼슘을 많이 선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유나 고기에 있는 단백질, 칼슘보다 식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칼슘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소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특히 콩에는 아주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 많이 있죠. 또 칼슘도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보다 케일에 들어있는 칼슘이 더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흡수율의 차이가 있는데요. 케일에 들어있는 칼슘의 경우 무려 59%가 흡수가 되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32% 정도로 그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왕이면 케일에 들어있는 칼슘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에게도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인위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씨앗류를 통해서 참깨나 아마시나 또 호두, 견과류 이런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채소류, 과일류, 콩, 견과류, 그다음에 씨앗류 이 5가지 음식을 섭취한다면 균형 잡힌 에너지원과 또 조효소를 만드는 다양한 필수 비타민, 미네랄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음식들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 인체의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인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원료가 또 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도 이 5가지 음식이 꼭 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U는 원래 있는 성분이 아니고요. 새로운 별명입니다. U는 얼서, 궤양의 약자예요. 1949년에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가넷 체니 박사팀에 의해서 이 얼서, 궤양이 나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로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궤양이니까 항궤양성 인자가 들어있는 양배추를 먹고 나서 65명의 사람들이 무려 3주 만에 63명이 완치가 된 거예요. 궤양을 치료했다라는 의미에서 비타민 U라고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양배추에 들어있는 메틸메티오닌 설포늄이라는 MMSC라는 성분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이 성분으로 인해서 궤양이 나와서 비타민 U라는 별명이 붙여졌죠. 많은 분들이 양배추가 위 건강에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비타민 U이고 MMSC라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네, 비타민 U는 양배추를 중심으로 이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나 케일 이런 음식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은 세포의 성장 분열에 굉장히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로 필요한 만큼 전환이 돼서 세포를 빠르게 잘 재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 점막을 보면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빠르게 분열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무려 5일 만에 위장 상피세포는 새롭게 바뀝니다. 양배추를 매일 먹으면 위장 점막이 새롭게 5일 만에 새로 생기니까요. 새롭게 건강하게 분열을 해서 점막 기능에 문제가 있는 위염, 위궤양, 점막이 약한, 점막 건강에 약한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를 계속 먹어서 위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신 분들도 많고, 양배추의 그런 성분들을 즙 형태나 또는 농축 형태로만 드셔도 굉장히 좋아지는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 점막이 늘 이렇게 좀 피가 나고 약한 분들은 이 양배추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크게 건강의 원리는 두 가지, 영양과 해독이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체 내에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독은 제거를 하는 식사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최대한 독이 되는 식사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독이 되는 식사, 가공식품과 과다한 동물 섭취, 과식 세 가지를 우리는 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 콩류, 버섯류, 씨앗류의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100% 하세요 라면 별로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침 식사 한 끼만큼은 과일로 드세요를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분들은 점심과 저녁에 식사 전에 과일을 하나 드시는 습관, 과일 하나와 채소를 하나 갈아서 먹는 습관을 가진다라면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되면서 또 해독 효과가 일어나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뉴트리테리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뉴트리션이라는 게 영양이죠. 영양을 먹는 사람들, 그래서 양질의 영양소를 먹으면서 건강과 수명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그런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양질의 영양소는 뭘까? 우리가 영양하면 뭔가 단백질, 고단백 이런 걸 쉽게 떠올리고 꼭 고기를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열량 에너지는 좀 우리가 부족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이 영양소를 몸에서 잘 소화 흡수시켜주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미량 영양소들이 아주 채워지는 식단이 바로 뉴트리테리언 식단입니다. 이런 미량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식물 중심의 식사인데요. 과일, 채소, 콩, 버섯, 양파, 견과류, 씨앗 이런 음식들을 전체 식사의 90%를 차지하는 식단, 그리고 나머지 10%는 동물성 식단을 구성하게 됐을 때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식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먹을 경우에는 과일, 채소, 이런 씨앗류의 좋은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섭취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적입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요즘 만성질환, 암,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치매, 암 이런 모든 질병들을 사실 예방할 수 있는 식단이 됩니다.
이렇게 뉴트리테리언 식단을 하게 되면 사실 질병에 걸리기 어렵게 돼요. 뭐 혈당도 정상, 혈압도 정상, 뭐 혈액순환도 다 정상이 되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약은 좋은 영양소가 함유된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약 2,500명이 거주하는 굉장히 작은 파푸아뉴기니 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키타바족이라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예 심장질환이 없는, 만성질환이 전혀 없는, 혈당, 혈압 다 정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우리가 늘 접하기 쉬운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감미료, 유제품, 기름, 설탕 이런 가공한 시리얼들, 알코올 이런 것들 전혀 먹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실 우리가 늘 정말 많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만성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뉴트리테리언 식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구성해 보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앞 글자를 따온 겁니다. G는 greens, 녹색 채소들을 의미하고요. 폭탄이 밤이잖아요. 그래서 B는 beans, 콩이고요. O는 onions, 양파입니다. B는 mushroom, 버섯이고요. 또 B는 베리류 과일을 뜻하고요. S는 seed, 씨앗입니다. G 폭탄 식사라고 조엘 펄먼 선생님이 이제 만든 음식 종류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G는 녹색 채소이고요. 그 중에서도 암, 심혈관 질환, 건강, 수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십자화과 채소가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양배추, 케일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청경채, 루꼴라라는 그런 채소, 갓이나 무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 십자가 채소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이 성분이 바로 우리 몸에서 호르몬 조절을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으로 인해 생기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질환 있죠. 이 호르몬에 의한 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되고요. 또 다양한 또 항산화 성분들이 있어서 건강에 십자가 채소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성들의 경우 십자가 채소를 먹는 여성들이 암 발생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고 남성들의 전립선 암은 46%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양배추 다 좋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양배추, 케일, 청경채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먹어주시면 좋죠. 얼만큼 먹어야 될까? 이제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하루에 5번에서 9번까지도 이 과일, 채소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펄먼 박사님의 경우에는 3번에서 6번은 과일, 2번 정도는 십자가 채소를 먹어주면 하루에 8번 정도 과일, 채소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항암에도 또 건강에도 좋은 식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 채소 중에서도 이 십자가 채소, 바로 그린스, 이 좋은 G폭탄 음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빈스, 콩입니다. 콩은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고단백, 식물성 단백질이죠. 동물성 단백질을 20%, 칼로리 20%를 급여한 쥐에서는 암이 발생했지만 이것을 식물성 단백질로만 바꿔줘도 암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실험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초과해서 먹어도 암세포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만들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콩 안에 굉장히 좋은 이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리고 또 콩의 성분들, 또 저항성 전분들이 장내 세균의 먹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장 건강, 대장 상피세포의 영양에 꼭 필요한 단세 지방산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콩, 지폭탄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어니언스, 양파입니다. 네, 양파는 또 케르세틴 성분이 있어서 굉장히 강한 항염, 항암, 항산화 음식으로 또 알고 있죠. 양파 속에 들어있는 유기화합물이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혈관을 만들죠. 이 혈관 신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꾸준히 드셨을 때 위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M은 머쉬룸, 버섯입니다. 버섯은 우리 암 환자들에게 또 선물로도 가는 뭐 상황버섯, 영지버섯 이런 거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자, 이처럼 면역 기능에 굉장히 탁월한 화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역 기능에 탁월하다는 의미는 바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혈관 신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해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세포가 많을수록 염증 물질이 많고 암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지방세포가 성장하는 것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암 효과가 굉장히 많고 또 여성들의 경우 이 호르몬성 암, 유방암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에스트로겐 생성을 억제해서 이 유방암을 또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버섯을 10g 정도 매일 섭취를 했을 때 유방암 발병 비율을 무려 64%나 줄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버섯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버섯들 포함해서 뭐 느타리, 표고버섯, 영지버섯, 양송이버섯 이런 버섯들 늘 먹게 되면 DNA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암세포를 파괴하고 또 항염증, 항염 효과가 있으니까요. 자주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리스,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 과일하면 우리 블루베리, 굉장히 유명한 과일이죠. 딸기, 산딸기, 블랙베리 포함해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 과일입니다. 이 베리류 과일의 특징은 일단 당분은 적어요. 그래서 칼로리는 적고 또 안토시아닌, 항산화 성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 문제, 염증 문제에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과일이 되고 또 유전자의 발현과 나쁜 유전자를 해독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막고 또 결국 암과 또 혈관 건강도 같이 돕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을 합니다. 특히 뇌에 좋은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뇌세포들끼리의 신호의 전달을 굉장히 원활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뇌 인지 능력이 떨어진 이 노인들이 12주 동안 섭취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억력 그리고 이 학습력이 상승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싶은 분들은 이 베리류 과일을 자주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이 베리류에 또 엘라그산이라는 이 성분이요, 종양 형성을 차단하는 그런 유전자를 복구하는 기능을 합니다. 암세포가 더 계속 성장하는 그런 복제를 억제하기도 하고 또 암세포가 주변 조직에 뻗어나가는 그런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고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혈당과 또 염증, 심장 건강, 또 암세포를 억제하는 이런 모든 기능들로 인해서 베리류 과일을 많이 섭취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S, 씨드, 씨앗입니다. 씨앗 그리고 견과류에는요 파이토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씨앗만의 성분들이 있죠. 이 성분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고 또 씨앗과 견과류 안에는 같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양한 항산화 성분, 미네랄 그리고 아주 좋은 기름이 같이 있죠. 채소와 함께 섭취했을 때 이 미량 영양소의 섭취를 더 도울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아이들의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생성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 과체중 여성들에게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 48명을 대상으로 이 아마씨를 7.5g을 먹게 했을 때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에스트라디올 이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또 과체중 여성일수록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섭취해야 되는 이 씨앗은 아마씨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참깨나 들깨나 여러 다양한 또 견과류, 해바라기씨, 호박씨 이런 씨앗 종류를 많이 먹을수록 여성 건강 그리고 암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있습니다. 과일, 채소, 그리고 콩, 버섯, 양파, 씨앗류, 견과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일단 식단에서 많이 먹을수록 몸의 해독 기능이 좋아지고 또 이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감미료를 줄이는 식습관입니다. 당연히 혈당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혈당으로 인한 혈관 질환과 또 당뇨 전 단계, 당뇨 비만의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동물성 단백질을 10%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10% 이상 초과했을 때 다양한 심혈관 질환과 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사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인들이 더 나은 건강 상태를 만들고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그리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과일, 채소를 하루에 꼭 400g 이상 먹도록 추천을 하고 있고, 또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도록, 담배나 술을 또 광고하지 않도록 이런 조항들을 같이 만들어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는 큰 부류로 이야기 드리면 면역 비타민, 면역 미네랄, 그리고 식물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하면 ACE, ACE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면역력의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각각 세포 안과 세포막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활성산소가 인체에 독이 된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죠. 면역 미네랄로 셀레늄과 아연, 구리, 망간, 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면역 비타민 D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 풍부하면 인체 내에서 원래 항산화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몸은 글루타치온, SOD, 카탈라제, 알파리포산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 원래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들을 합니다. 면역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이 항산화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글루타치온을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글루타치온은 원래 인체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물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자동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 그리고 이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세포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막는 효과들이 있죠. 이런 식물 영양소는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토마토의 라이코펜, 다양한 이 보라색 안토시아닌, 이런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징이 밥이나 빵에 들어있지 않아요. 고기, 우유에도 들어있지 않고 과일과 채소, 견과류, 석류 같은 식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평상시에 식단에 어떻게 하면 신선한 과일, 채소, 이 식물들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해조류와 버섯도 같이 포함이 돼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것이 꾸준히 면역력이 좋은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